네, 안녕하세요. 지금 3장 하고 있습니다. 교재 85쪽입니다. 앞에서 printf 문을 통해서 숫자나 문자를 출력하였고요. 그리고 scanf를 통해서 숫자를 입력받았습니다. 실제로 scanf는 숫자만 입력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모든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시도 넘버 3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교재 한 15쪽에 걸쳐 있고요. 좀 긴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5쪽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5쪽에서 추가된 코드는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요. if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if라는 예화가 있고요. 괄호 속에 뭔가 적혀 있고요. 중괄호로 블럭이 하나 설정되어 있고 else라는 예화가 뒤에 중괄호로 블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만약에 괄호 안에 어떤 조건이 들어옵니다. guess라는 값과 apparent 값이 같으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qual 사인 하나는 대입 연산자이고 equal 사인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등호를 의미합니다. 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값이 같으면 전체가 true가 참이 되는 관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참이면 뒤따르는 블럭이 실행되고요. 문장이 실행되고 else라고 하면 만족하지 않으면, 즉 두 값이 다르면 뒤따르는 문장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문장이 분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 또는 선택문이라고 합니다. 8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C에서는 상당히 많은 제어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trol statement라고 합니다. 즉 문장의 순서, 실행 순서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뜻에서 제어문이라고 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조건문, 반복문. 조건문의 대표적인 게 방금 보셨던 if문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4차 배우겠고요. 그리고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작업을 계속적인 반복 과정을 수행할 때 쓰는 문장인데요. C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반복문이 있습니다. for 반복문, while 반복문, do while 반복문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조건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7쪽입니다. 왼쪽에 조건문에 flow 차트가 있습니다. 마르모꼴로 조건을 쓰고요. 조건이 만족하면 어떤 일을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예제보다 더 간단한 예제인데요. if 괄호 안에 조건을 쓰시고 조건이 만족하면 if문의 body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로 body에 블럭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면 if body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실행하겠죠.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왼쪽에서 보셨던 플로우 차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로 if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변수의 값을 대입하고요. 두 변수 값이 같으면 지금 다르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죠. 두 값이 같으면 중괄호가 없습니다. 중괄호가 없으면 뒤따르는 문장 하나만 if문의 bod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장은 A, B 두 값이 다르니까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고요. 이 문장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덴트가 중요한 게 이렇게 인덴트처럼 되어 있어서 한 블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번째 문장은 if문의 body가 아닙니다. 즉 2번과 3번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일한 거죠. 실제로는 3번과 같은 코딩 스타일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코딩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if문의 body가 문장이 하나이라 하더라도 중괄호로 블럭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88쪽과 89쪽의 예제를 통해서 if문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if는 괄호 안에 조건이 온다고 했는데 0은 C에서 기본적으로 false로 간주됩니다. 숫자값 0은 false입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는
다릅니다.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2가 4보다 크면 false이죠?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어떨까요? 네, 실행이 됩니다. 출력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는 2보다 같습니다. 출력됩니다. 1. 0이 아닌 값은 모두 true입니다. 출력되고요. -1도 출력되고요. 문자로 하더라도, 문자 열이라고 하더라도 0이 아니면 다 실행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안에는 조건이 들어온다.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의 실행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좌우 코드를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라는 변수가 10을 가집니다. 0이 다르죠? 예, 출력되지 않습니다. x가 0인가요? x가 0이 아니죠? 예, 출력이 됩니다. x 0이 같은지 같지 않으니까 출력이 되지 않겠죠. 오른쪽도 동일합니다. if x가 10이니까 0이 아닌 숫자는 다 true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됩니다. not라고 하시면 not는 이 느낌표는 not 연산자입니다. 아니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문장을 한번 보시죠. 보통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수학에서 많이 표기합니다. i라는 값이 0 이상 10 이하이면 이라고 하는데 C에서는 이런 코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앰퍼센트 두 개를 쓴 것은 AND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i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연산자를 논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값이 모두 만족하면 이라는 뜻의 논리 연산자입니다. 이런 연산자에 관련된 설명은 차후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90쪽 전까지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if 조건문의 조금 복잡한 형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 처음 봤던 겁니다. if 조건이 만족하면 true body, else에 있는 것은 false body입니다. 즉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구조가 왼쪽의 플로우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만족하면 true body를 실행하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body를 실행합니다.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A, B가 각각 1, 2를 가지고요. A, B가 같으면 이 true body를, 만족하지 않으면 else의 false body를 실행합니다. 즉, 이 부분이 실행되게 됩니다. if의 마지막 형식입니다. else if라는 걸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 10을 대입하고요. 요 연산자가 있는데 퍼센트 기호죠. 퍼센트 기호를 C에서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합니다. 나머지를 구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즉 i 나머지 2라고 하면 현재 i가 10이니까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나눈 숫자가 나머지가 0이 되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겠죠. 이때 if, else if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0이면 짝수입니다를 출력하고 else if,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입니다를 출력합니다. 위와 동일한 코드가 아래와 같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2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이니까 그냥 else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와 아래에 있는 코드는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에 있는 코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조건을 나중에 훨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코드는 계산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렇죠? else는 별다른 조건을 비교하지 않으니까 위에 있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행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두 코드가 하는 일은 같지만 코드의 readability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lse if문은 처음 배우실 때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코드를 보시죠. 숫자를 하나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if문이 3개입니다. if문이 3개인 겁니다. 그래서
10보다 작으면, 20보다 작으면, 30보다 작으면. 만약에 우리가 5를 입력하면 첫 번째 if문도 만족하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만족해서 3개의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도한 바는 이게 아니겠죠. 그래서 0에서 0 이상 10 미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그때는 이렇게 코딩을 해야겠죠. 인풋이 10보다 작으면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이렇게 코딩하는 게 정확한 의도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이 코드하고요. 다음 페이지 코드를 잘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은요. else if입니다. 실제로 이 if문은 하나의 if문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3개의 독자적인 별도의 if문이었죠. 그런데 else if라고 하면 이게 전체가 하나의 if문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순차적으로 비교합니다. 10보다 작으면 그렇지 않고 20보다 작으면이니까 실제로 이 의미는 10 이상 20 이하 20 미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코드일 겁니다. if문의 마지막입니다. 이중 if문인데요. 뭐 nested if문이라고 합니다. 그 if문 안에 또 if문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if문 안에 또 if문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른쪽에 모양을 보면 꽤 복잡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면 이게 if문의 body인데, true body인데 그 안에 또다시 if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인덴트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덴트를 주면 if문의 body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중첩 if문을 쓸 때는 괄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괄호가 어느 괄호와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인덴트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은 코딩 습관입니다. 지금 9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97페이지에는 조건문의 또 다른 형태인 스위치문이 있는데요. 그 스위치문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